모세관 현상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세관 현상을 설명하기 전에 접촉각, angle of contac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면 장력이란 것은 왜 생기냐면 액체 분자 사이에 응집력의 결과로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액체가 이렇게 있으면 얼만큼 서로 잡아당기느냐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물방울과 비눗방울 등등이죠. 그런데 이 물방울이나 물방울이 예를 들면 어떤 표면에, 고체 표면에 이렇게 있을 때는 어떤 각을 이렇게 이루게 되겠습니다. 이 이루는 각을 세타로 하는데, 일어나는 현상의 차이는 바로 액체 분자 사이의 응집력과 예를 들어가지고 다시 보면은 이렇게 있으면 이 부분을 보면은 분자 서로 사이에 잡아당기는 힘과, 확대해서 보면 이 분자와 고체가 잡아당기는 부착력, 이것을 액체 사이의 응집력이라 하고요. 이 액체와 고체 표면이 잡아당기는 부착력, 서로 붙어리는 힘, 요 크기에 따라서 모양이 지금처럼 이런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 접선이 이루는 각을 우리는 세타라고 얘기하고, 이것이 이것이 접촉각이 되겠습니다. 접촉각 세타가 되겠습니다. 세타가 90도보다 작을 때고요, 세타가 90도보다 클 때입니다. 이것은 응집력이, 액체 사이의 응집력과 액체와 표면 사이의 부착력을 크기를 비교해 본다면 일반적으로 부착력이 더 클 경우에 이렇게 되겠죠. 이것은 반대가 되겠죠. 응집력과 부착력을 보면 액체 사이의 응집력이 더 크면 이렇게 둥글게 되겠습니다. 부착력이 될 때고, 이때는 세타가 90도보다 크고, 이때는 세타가 90도보다 작습니다. 이때 우리는 wet라고 얘기합니다. 적신다.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적신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이때는 적시지 않는다. non-wet가 되겠습니다. non-wet.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나무나 종이 같은데 물이 있으면 물이 나무를 적시겠죠. 그렇지만 이 경우는 연잎 위에 물방울이 있으면 떼굴떼굴 굴러가고, 이 물이 연잎을 적시지 않습니다. 지나간 자리도 연잎은 젖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모세관 현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콜라를 먹을 때 콜라에 빨대를 넣으면 빨대 위에 이만큼 콜라가 올라옵니다. 즉 모세관이라 하면 아주 가는 관, 머리처럼 가는 관, 머리카락처럼 가는 관, 털처럼 가는 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모세관에는 물이 이렇게 빨려 올라옵니다. 즉 이만큼 빨려 올라가게 되겠죠. 그럴 때 위로 올라오는 높이의 H를 구해보면 결과는 이와 같습니다. 로지 R, R분의 2시그마 코사인 세타가 되겠고, 이 세타는 접촉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물만 확대해서 그리고 물만 따로 띄어내서 그림을 그려보면, 거기에 작용하는 힘을 그리면 이것을 갖다 우리는 자유물체도라고 얘기하죠. 자유물체도 몇 번 얘기했을 겁니다. Free Body Diagram, GRAM, Free Body Diagram이라 그러고, 이 떼놓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가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물 기둥에 힘을 나타내보면 제일 먼저 최적력, 물체에 작용한 지구가 잡아당기는 무게가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힘이 있냐면 이것이 이렇게 올라가는 이유는 이 물이죠. 확대하면 이렇죠. 물과 표면 사이에 표면 장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표면 장력은 시그마 이렇게 작용합니다. 이렇게 잡아당기니까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렇게 잡아당기면 물 표면이 이렇게 될 것이고, 잡아당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접촉각에 따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표면이 물을 이렇게 잡아당기는, 마찬가지로 항상 우리는 반대로 하죠. 물이 표면에 대해서는 똑같은 크기로 이렇게 작용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항상 힘이라는 것은 누가 누구에게, 표면 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잡아당기느냐. 물은 표면에 대해서 이렇게 잡아당길 것이고 표면은 물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즉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중력에 의한 이거는 바로 mg겠죠. mg는 ρVg가 되겠죠. 위로 작용하는 힘은 이 시그마라는 것은 앞에서도 나왔지만 단위 길이당의 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 물과 표면이 접하는 길이는 요 원이죠. 요 뺑뺑 돌아가면서 원. 따라서 이쪽으로 작용하는 시그마에 의한 작용하는 힘은 시그마에다 길이 2파이r을 곱하면은 이쪽 방향인데 실제 위쪽 방향 Z 방향의 성분은 여기다가 여기에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를 곱해야 되겠죠. 코사인 세타를 곱한 게 이 힘과 이 힘이 평행을 이루고 시그마 크면 더 많이 올라가겠죠. 즉 다시 말하면 시그마 2파이 r 코사인 세타 이꼴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힘은 로 g v 최적은 파이 r 제곱 h 이렇게 되겠죠. 올라가는 높이 h가 되겠죠. 그러므로 h는 하면은 로 g 파이 지워지고 r 지워지고 남는 것은 로 g 분의 로 g r분의 2 시그마 코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식을 유도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기사 시험을 친다든지 할 때 이 식을 외우고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될 것이고요. 외우지 못했다면 방금 했는 요거 식 적기는 그렇게 한 20-30초 하면은 적을 수가 있으리라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높이 h를 살펴보면은 어떻게 되나요? 시그마가 이 h는 시그마가 클수록 h는 올라가실 것이고 시그마 그 다음에 특이한 건 r이죠. r이 안경이 작을수록 높이 올라가겠죠. 즉 반비례하겠죠. 즉 가는 관일 때 많이 올라갈 것이고 가는 관이면은 표면 장력에 의해서 쭉 올라갈 것이고 크다면 이 표면 장력에 의해서 올려는 물의 무게가 너무 크니까 거의 안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h는 이렇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로에 반비례하고 g에 반비례하고 r에 반비례하고 시그마에 비례하고 코사인 세타에 비례하고 이렇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관의 반지름이 작을수록 반비례하고 액션이 높아지고 올라가는 높이는 표면 장력에 비례한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접촉각이 90도보다 크면 어떻게 되겠냐? 이 코사인 세타가 90도보다 크면은 음이죠. 그 말은 높이가 양이 아니라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면 h가 음이고 액체는 관속 올라가는 게 아니라 관속의 표면 수원이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수원에다가 관을 꽂으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90도보다 큰 경우는 그런 경우에 요 접촉각은 세타보다 90도 확대해 보면 이렇죠. 있으면 다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니까 이렇게 시그마가 이 관이 액체를 아래로 잡아당기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죠. 따라서 만약 이런 내려가는 관에 이런 모양으로 그리면 틀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 세타니까 90도보다 커야 됩니다. 이렇게 수원인 경우는 이렇게 내려갑니다. 물론 요 h는 마이너스로 되었고 식은 똑같은 식이 되겠습니다. 예제 1의 6을 보면은 가는 원형간의 물속에 수직으로 잠겨 있을 때 물이 올라가는 높이가 1cm가 되게 하려면 관의 지름은 얼마가 되어야 하는가? 표면 장력은 이렇고 접촉각은 이다. 바로 대입을 하면 되겠죠. 크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r은 이렇게 될 것이고 대입을 하면 1.6보다 입니다. 1일 때보다 작아야 되겠죠. r은 이거보다 작아야 더 높이 올라가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올라가는 높이는 관의 지름에 반비례하므로 1cm 올라가기 위한 관의 지름은 3.2mm라야 되겠습니다. 관의 지름이 3.2면은 1cm 되겠죠. 계산할 때 모든 항들이 SI 단위로 되어 있어서 계산 결과에 이렇게 되면은 SI 단위로 다 기본 단위로 다 대입을 한다면
답에다가 반지름이 단위인 미터를 붙이면 되겠죠. 항상 SI 단위는 이렇게 쉽습니다.